교섭을 재개한 현대차 노조가 교섭과 더불어 내일 2차 부분 파업을 벌이고 이후 잔업도 중단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무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산업 관광을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셀프 주유소가 좀도둑들의 표적이 되면서 피해 업주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어제부터 현재까지 19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번 비는 오늘 오후까지 10에서 40mm가 더 내리겠고 오후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아침 최저 24.8도를 보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23도에서 31도의 경보를 보이겠고 일요일쯤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직원이 없어 방범이 허술한 셀프 주유소가 좀도둑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유소 업주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셀프 주유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습니다. 운전석 안으로 던진 물건을 자세히 보니 엔진 첨가제. 그런 뒤 한참 동안 태연하게 기름을 넣습니다. 좀 어이없었죠. 너무 작정하고 했다는 게 좀 사람도 있었는데 훔쳐간 거거든요. 첨가제뿐 아니라 워스액도 이틀에 한 번꼴로 털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셀프 주유소에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를 통째로 훔쳐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도둑 대부분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합니다. 치밀한 좀도둑을 견디다 못한 업주는 결국 인터넷에 범행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고발해서 저기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 주유소가 허술한 방법을 노린 좀도둑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나무 빗자루병, 참나무 시드름병에 이어서 소나무 재선충과 솔껍질 깍지벌레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나무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맞이 명소인 울주군 간절곶. 지난 2000년 새천년을 기념해 조성한 잔디광장 소나무 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된 솔껍질 깍지벌레가 서생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동안 좀 잠잠했는데 한 3년 주기로 토를 한 번씩 이래가지고 급격하게 새가 또 확산되고 항상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인근에 수백 년 된 소나무도 줄기부터 솔잎까지 전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성충이 한 번에 280개의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면 피해가 더욱 큽니다. 태화강 심리대바대는 대나무 빗자루병이, 문수산엔 참나무 시드름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해충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원래 열대지방에 있던 병충해들이 한반도로 유입되게 되고 이것이 국내에 천적이 없음으로 해서 급속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해충은 확산되는 반면 관련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여서 예찰과 방지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을 통하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건강한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그런 인분으로 사전에 가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확산되고 있는 병해충으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만에 교섭을 재개했지만 노조는 다음 달부터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역 산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만에 다시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회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며 예고대로 내일 2차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25일 특근과 26일부터 이틀 동안 잔업을 중단합니다.
24일과 26일 교섭도 하지만 진전이 없다면 휴가 이후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실 것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 전향적인 안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8월부터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파업으로 88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회사는 노조의 추가 파업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진다며 교섭을 통한 해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해왔고 또 교섭 재개가 이루어진 만큼 노조 역시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대내외 여론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파급 효과가 큰 현대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 수위를 높여가자 지역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자동차 파업을 함으로써 생산을 중단해야 되고 납품을 못하면서 자금이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 2차례 교섭을 갖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서 양측의 힘겨루기는 휴가 이후인 8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의 잠정 합의함에 따라 18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노조는 오늘 아침 7시부터 낮 12시까지 조합원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개표에 들어가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기본급 대비 임금 2.71% 인상과 경력금 300%와 300만 원 지급, 그리고 현재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2년간 임금을 줄이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5분쯤 중구 학산동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내부 11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7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다투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고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집주인 56살 최모 씨 부부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여중생이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부경찰서는 15살 김 모양이 지난달 인적이 드문 울산의 한 다리 밑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41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몇 달 동안 6명이 추가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동남아 석유회사로부터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가스 플랫폼 해양 설비 발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글로비스와 유코사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운반선 5척을 수주하는 등 해양 설비와 선박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유화는 2,100억 원을 투입해 온산 공장의 폴리에스터 섬유 기초원료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유화는 오는 2014년 시설 완공으로 연간 약 20만 톤의 에틸렌 옥사이드와 에틸렌 글리콜을 생산해 2,7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이야기 시즌2 제작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시즌2의 경우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이 영업시간에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 자동이출금기에서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를 200원 인하합니다. 농협은행은 이달 중에 현금 자동이출금기의 현금 인출 수수료를 현재 1,300원에서 시중은행 수준인 1,100원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밀집한 울산은 산업관광의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울산시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산업관광을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그리고 정유 공장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울산은 산업 관광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38만 명이 산업 관광을 위해 울산을 찾았을 정도로 발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립 중인 산업관광 육성 기본계획에 울산은 국내 산업관광 핵심 거점지구로 사실상 선정돼 전망도 더없이 밝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또한 그 산업화에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와 연계하고 다양한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공장의 어떤 개발하고 공장의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하고 그 이미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에 비해 홍보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산업 전시관 설치 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전통 기술을 전수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산업 전시관의 의미로 보면 되겠고. 또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정비, 울산 고유의 산업관광 상품 개발, 산업관광의 브랜드화 추진 등이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다양한 스토리 개발, 그리고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초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어 울산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근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위해 서로 다른 법안을 제출해 1년 만에 다시 지역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밀양을 지지했던 울산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신공항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화에 나선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공업탑의 지구본 재질이 동이 아닌 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지구본 5곳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철이 95%가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공사에 다음 달 말까지 청동 지구본을 제작해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철과 청동의 가격이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제작자가 경비를 아끼기 위해 재질을 바꾼 것 같다며 도금업체를 통해 제작자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비 소식 때문에 실내 무료 공연으로 마련된 어제 공연에서는 모던 락밴드 페퍼톤스와 몽니가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신세대 힙합 가수 버벌진트가 랩을 곁들인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중구와 북구의 유해 야생동물 구제반이 야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와 북구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반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이지만 경찰이 낮에만 총기 사용을 허가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택가와 산지가 인접한 중구와 북구에는 야간 등산객이 많아 인명사고의 우려가 크다며 야간 총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공공장소 금연 준수율이 7대 조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공공장소 금연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울산 시민의 16.2%가 아주 잘 지킨다고 답해 다른 광역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울산 시민의 금연 성공률도 24.8%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에 설치된 음료 자동 판매기의 위생 상태가 구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많은 남구 지역 자판기 9.9%, 울주군 지역 자판기 17%가 위생 상태 불량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기업체 관리 자판기가 많은 북구 지역은 2%인 3대만이 청소 불량으로 적발됐고 동구에서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